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술은 다를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건 수술 먼저 권유해 줘야 되겠다. 척추 협착증이 심해서 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기능의 장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기획홍보이사 정재훈. 최일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저희 시즌2로 시작되는 기념으로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님이신 박성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 박승원입니다. 그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에서 저희가 야심차게 척추TV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척추TV에 대해서 설명 한번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학회는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주 뚜렷합니다. 2013년도에는 광진구 보건소와 함께 무료 진료를 계속 해왔고 2016년부터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우리 회원 병원들과 함께 척추 건강 캠페인 행사를 해오고 있죠. 근데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 여러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이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척추신경외과학회 네.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요 1987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횟수로 지금 35년이 된 굉장히 오래된 학회죠. 1차적으로 우리 국민의 척추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주 빈번해지고 있는 국제 교류로 인해서 현재 세계적으로 글로벌 리더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이렇게 꽤 오래된 학회인데요. 뭐 학회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은 없을까요? 예, 우리도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척추 건강을 선도하는 신경외과, 그리고 두 번째는 100세 시대 척추 건강 신경외과가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0세 시대는 척추 건강과 함께 이렇게 3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 건강 관리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척추 질환으로 보지 않고 관리를 하는 대상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네. 척추 질환이 있더라도 초기에 발견을 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더 나쁜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장님 요즘 100세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님도 벌써 80대 중반이신데 어르신들이 다 허리를 아파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어르신들 척추 건강을 증진하려면 뭐를 가장 말씀해 네. 주고 싶은지. 척추 구조물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사용 연한이 있습니다. 한 7, 80년 되면 이제 망가지게 되는데 네. 그 망가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통증이죠. 근데 통증이 어떤 사람은 그냥 참을만 하고 어떤 분들은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줄고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활동량이 줄고 운동량이 줄면 결국 심폐 기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결국은 수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척추 건강 관리를 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본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네네. 84세 된 할아버지가 네네. 이제 아기 옆병원 갔더니 수술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마지막 환자를 보고 왔는데요. 네네. 수술을 해야 된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장님 이러면 그 고령 환자들 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척추가 협착증이라든지 심하지 않은 척추 골절 같은 경우는 대증적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죠. 대증적 치료라는 거, 비수술적 치료라는 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지루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치료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게 대증적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진통제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진통제, 소염제를 많이 쓰는데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이건 뭐 진통제인데 효과가 있느냐, 치료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라 소염제입니다. 소염제고 근이완제에다가 혈액순환 개선제도 우리가 포함이 되고 그래서 통증을 없애기 위한 염증 해소 그리고 몸이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전혀 효과가 없고 치료가 안 된다, 생활을 못 하겠다 그럴 때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대증 치료 막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건 수술 먼저 권유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를 들면은 척추 협착증이 심해서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소대변 기능의 장애, 소변이 이제 조절이 안 되고 그냥 나온다든지 아예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응급은 아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해도 안 낫는다.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기 수술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점도 있죠. 그러면 회장님 말씀은 이게 필요하면 나이가 많아도 신속하게 수술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예전에는 제가 레지던트 때 전공의 때만 해도 65세 넘으면 수술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수술하고 나면 합병증 생기고 감염 생기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 세상은 수술 방법이나 마취 기법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수술이나 마취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라면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술은 다를까요? 네, 원칙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병태 생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다를 리가 없죠.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연세가 많으시면 마취가 너무 길다든지 또는 뼈가 상태가 안 좋으신데 기구를 삽입하는 그런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다행히 수술 방법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최소 침습적 수술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신체 부담을 적게 주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위험성을 아주 낮은 상태에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회장님 모시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설마 수술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마취하고 나서 못 깨나면 어떡하죠?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령 환자들은 뭐 수술도 문제지만 마취도 문제고 이런 것들 결국에는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 꼭 하시거든요. 언제쯤 회복될까요? 이제 척추 수술하자는 얘기를 막상 들으면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이건 뭐 입원해서 입원해서 되는데 수술을 견딜 수 있을까? 또는 마취해서 깨날 수 있을까? 그리고 수술 후에 아픈 거 참으면서 고된 그 재활 과정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과연 본인이 버텨내실 수 있을지 걱정을 하게 되는 거는 뭐 당연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술하는 게 맞고요. 다만 간혹 수술이 필요 없는데도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고 또 덜컥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환자라면 충분한 대증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의사가 수술을 서둘러 권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다른 선생님을 찾아뵙고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퇴행성 척추 질환,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생기는 척추 질환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 참 어려운 문제인데 다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특히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적당한 운동, 특히 저는 이제 걷는 운동을 권하는데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퇴행성 변화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퇴행성 변화를 늦추고 퇴행성 변화가 병적인 상태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번 수술한 허리는 계속 수술해야 되나요? 그것도 사실은 속설이죠.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스크 수술했는데 다시 또 터져 나온다든지 또는 고정 수술했는데 위아래 관절이 좀 약해져서 수술한다든지 그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10명에 1명, 100명에 한두 명 그 정도인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올바른 척추 건강 정보는 척추TV가 국민의 척추 건강은 척추신경외과가 지킵니다.